공대리. 그냥 레이더 보고 쏘면은 끝 아닌가? 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남편이 통한 전화. 평소에는 어떤 비행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륙하고 돌아오시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크게 공대공 임무하고 공대지 임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대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대 항공기끼리 이제 교전을 실시해서 공대공 무장을 운용하는 연습을 실시하게 되고,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격장에 들어가서 무장을 이제 투하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역에 들어가서 가상 표적을 잡은 다음에 가상 표적에 대해서 가상 무장을 운용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육군의 지상군 장교께서 공군이 방어를 하느냐 이걸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군은 어디 가서 적의 표적을 타격하고 돌아오고 이런 임무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방어 제공이라고 저희는 적국의 전투기나 폭격기를 먼저 방어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공대공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적국하고 만약에 교전이 붙어서 전면전으로 들어가서 적의 핵심을 때려야 될 때 그런 작전을 위해서 공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어쨌든 뭐 사격장이 있고 그 사격장을 목표로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공대공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훈련을 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거든요. 공대공 교전에 여러 가지 행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멀리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BVR이라고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무장으로 적기를 먼저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윙맨들이 처음부터 이런 훈련을 다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도구 파이트라고 하죠. 비주얼 내에서의 교전부터 합시다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1대1로 해봅시다, 2대1로 해봅시다, 2대2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육안에서는 전투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 해야 되는 거니까 BVR로 1대1로 해봅시다, 2대1로 해봅시다, 뭐 4대2, 2대4 이런 식으로 과목이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4대4 뭐 1대1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상대편은 뭐 같은 대대에서 뭐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대대끼리 뭐 이렇게 붙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한 대대 내에서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른 대대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구전대 같은 경우에는 또 타기종끼리도 많이 이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우리 기종끼리만 하면 맨날 F-16끼리 싸우면 비슷하잖아요. 적기가 F-15가 됐어. 그럼 기동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부여를 하는데 F-16이 F-16이 아니라 적기는 이제 이그 29 기동을 해주고, 만약에 팬텀이나 F-15가 들어온다. 거기에 가상 적기를 뭘로 정해서 그걸 모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킬, 임무 성공도를 보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가상 적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를 비슷하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훈련이니까 뭐 실무장을 뭐 발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럼 뭐 이거를 내가 이걸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항공기상에 심볼이 나오는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지상에서 나중에 ADBR이라는 영상이 이제 녹화가 되게 되는데, 그거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근접교전 뭐 도그 파이팅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냥 일반인 생각에서는 요즘에 뭐 레이더가 뭐 미사일이 사거리가 몇백 킬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레이더 보고 쏘면은 끝 아닌가? 왜 굳이 이렇게 뭐 기총을 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대전에서도 그게 중요한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도구파이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암람이나 준 BVR 미사일로 다 적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 맞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근데 이 킬의 미사일의 적중률이 몇 프로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그걸 회피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요. 전술적으로. 그러면 육안으로 또 교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파이트는 기본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적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항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시가 아니고서. 근데 그거를 BVR 교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적기라고 하더라도 이 적기가 정말 나랑 싸우려고 오는 적기인지, 아니면 귀순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미사일을 막 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걸 확실히 해야 되는 우리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 적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교전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구 파이팅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회피 기동이라든지 전술 기동 이런 거를 위해서 G 같은 것도 항상 훈련할 때마다 경험을 하시겠네요. 네. 뭐 기본적으로 비행할 때 4에서 5지 정도는 네, 받고 있고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지 정도 받는 것 같고 공대공 같은 경우에는 5지에서 7지까지 그리고 많게는 정말 8지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임무하기 전에 G책이라고 해서 그날의 이제 G 내성을 테스트하는 기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비행 안전에 특별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전날 가족 중에 흉몽을 꾸는 경우에 다음날 비행을 뭐 안 하거나 뭐 스케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는데 저는 뭐 흉몽을 가끔 꾸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비행을 빼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역시 정해조종사. 심리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를 합니다. 이제 지휘관들이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면 껄끄럽죠, 조금. 그리고 사랑의 전화라는 번호가 또 있어요. 그 직접 전화를 지휘관한테 대대장한테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행을 캔슬합니다. 내일 배워도 되는데 괜히 오늘 무리할 필요도 없고 또 특히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캔슬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없어야죠. 뭐 흉몽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야 그게 뭐 미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인 컨디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대도연 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곧 출산을 임박한 조종사들이 있다. 근데 그게 오늘 내일이다. 근데 곧 비행을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가야 되냐 이런 일도 옛날에 있었어요. 과감하게 빼는 게 낫죠. 그 비행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긴 막 지금 뭐 네. 산통이 오고 있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네. 비행 시간 돼서 올라가면 뭐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예전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비행하고 가라 이랬는데요. 저도 모르던 시절에. 진짜 옛날에. 네. 네, 라떼도 전. 아우 그때 라떼가 없었어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네. 더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연애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동기랑 시간이 짬짬이 남으면 시내 가서 술도 마시고 어차피 오프 기간이니까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연애를 하거나 이런 엄두는 많이 못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조종사들이 대기가 상당합니다. 이 대기가 영내에서는 풀이하겠지만 정해져 있는 대기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를 떠나서 서울을 간다 이렇게 하면 큰 마음 먹고 가야 되니까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 어떻게 데이트를 하냐 누구 왜 남자친구는 헤어졌네 어쩌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의 메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러트 근무뿐만 아니라 뭐 1시간 대기나 뭐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자유를 확보하기가 아무래도 좀 쉽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분 다 결혼하셨고요. 연애하고 뭐 하는 데는 결국에는 뭐 어쨌든 네.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혹시 뭐 조종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고 계신 분이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은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사기 충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전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가족이 그런 거를 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뭐 조종사들 되게 바쁘다던데 가족들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좀 있었고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군생활의 대부분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항상 미안했죠. 가면 설거지도 내가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죠. 애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근데 항상 지금도 그게 마음의 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김대희 정도 됐을 때 잘할 걸 뭐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근데 좀 다르잖아요. 김대희는 가족이 특별한 이야기가 또 옆에 있습니다. 저는 뭐 남편이 같이 이제 공군 조종사로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부대에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계속 이제 같이 살고 있고 사실 전술 무기 교관 이번에 다녀온 것도 남편이 먼저 다녀오고 나서 가게 됐는데 그때도 많이 응원이 됐던 게 남편이었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이 응원해주고 옆에서 이제 믿어주고 해서 되게는 많이 힘이 됐습니다. 네, 전술 무기 교관 말씀해 주셨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처음에 딱 유튜브에 김대님 등장하셨을 때 뭔가 낯이 익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군 최초 전술 무기 교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얘기지만 최초의 부부 전술 무기 교관이시거든요. 네. 이 전술 무기 교관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신의 전투기 주기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실사격을 통해서 무장 운용에 대한 그 능력을 또 숙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전술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전술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무장과 교관에 대한 그 자격을 좀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옆에 이 마크가 네, 마크 한번 보여주시죠. 마크 한번 카메라. 이게 네. 공군에서 패치를 2개를 달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패치를 비행단 마크를 달거나 소속 부대 마크를 달죠. 근데 저렇게 그 부대 마크가 아닌 패치를 달 수 있는 자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FWIC 전술무기 교관 과정입니다. 그냥 과정이라 교관. 전술을 새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는 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미군은 이 과정을 나오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요. 혼자 하세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패치를 주는. 사실 제가 그 이구전대 예전에 다른 걸로 취재차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그 교관 과정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랑 사실 약간 좀 안색이 다르다는 느낌? 안 되게 어떻게 달랐어요? 그때는 뭐랄까 정말 네 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정말 여실히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거였는데 네. 똑같이 어쨌든 전투기를 타고 하는 훈련인데 대대에서 하는 거랑 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기 리더 이상끼리만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임무를 할 때 좀 더 고난이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억에 남았던 비행 중 하나는 이제 해상에서 500피트 AGL로 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대에서는 약간 그렇게 해상에서 낮은 고도로 이제 비행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없다고 네, 해야죠. 거의 500피트 AGL 정도면은 정말 배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그냥 그대로 보일 정도로 정말 낮은 고도인데, 그때 그런 약간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대에서는 뭐 윙맨들이나 이런 조종사들의 평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겠어요? 우선 평가 장교가 원래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제가 뭐 따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FWC를 나오시게 되면 일단 가장 따끈따끈한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윙맨들이 와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관 say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적용? 이런 게 나옵니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대대의 어떤 위키백과 같은 당연히죠. 그런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그죠? 부부가 함께 전술무기 교관이신 최초의 사례인데 혹시 뭐 비행에 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그런 전투기 박사 대 박사로서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때 이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남편한테 많이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남편이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안 싸웠어요? 남편이 그냥 전화를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은 둘 다 자격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뭔가 전술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르시거나 뭐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토론도 뭐 하고 그러시나요? 가끔 전술을 운영을 할 때 뭐 딱 이게 정답이다 막 그런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때 남편이 뭐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전술의 발전이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뭐 국가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뭐 부부 싸움이라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종이 중요하냐, 조종사 기량이 중요하냐, 특별히 뭐 인상 깊었던 비행, 3,000이면 구름이 뚫린다고 했는데 지금 7,000이에요. 계속 구름이. 감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배워도 이렇게 비행을 잘한다 뭐 이런